꽃잎을 양쪽 옆과 위아래하고 십자형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X자형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꽃잎 4장을 그리는데 우선 하나 그릴 때마다 살짝 겹쳐서 칠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요거 같은 높이를 겹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움푹 들어가게 마치 하트 모양 이 연상되게끔 그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랑 바로 연결해서 하지 마시고요. 요거랑 반대 방향에 있는 부분들, 그렇죠? 요건 좀 더 이쪽 방향은 조금 짧게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한쪽은 조금 더 다시 이렇게 찍어가지고 2개를 서로 반대쪽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들 다시 이렇게 해서 끝부분에 그 남겨진 이런 부분들을 여기 부분들을 꽉 채우지 마시고 좀 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한쪽을 조금 짧게 한쪽을 좀 길게 해가지고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찍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약간 타워형 중심이 가운데 있고요. 가운데 있는데 그 전체 중심보다 약간 위쪽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꽃술을 약간 짙은 색으로 그려볼게요. 꽃술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으로도 이래놓고 살짝 이제 이거는 이제 가늘게 이쪽을 향해서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사실은 꽃잎의 그 인맥들이 또 들어가긴 하는데 그 인맥을 밝게 원래는 표현을 해야 되더라고요. 밝게 표현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의 노란색 선생님 지금은 그 색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밝은 색을 조금 더 가미한 그런 색깔을 넣어서 인맥을 가루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펼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더 어두운 색감으로 요거보다 대신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약간의 주름만 준다 생각하시고 대신 이 앞서 그렸던 꽃술보다는 조금 더 흐리게 그리셔야 돼요. 꽃술처럼 막 진하게 해가지고서는 그리시면 안 되고요. 요거랑 농도 차이를 확실하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방향만 느껴지도록 끝부분을 가면서 슬쩍 사라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위로 가면서 살짝 드시면 돼요. 살짝 들어서 올리시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살짝 그래도 안 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여질 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이 끝부분들 얘네들 중에서도 먹을 조금 타가지고 그 마를 때쯤 해가지고 얘네들 조금 더 살짝 부분 강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갈색 전체적인 갈색 기운들이 그대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제가 가운데 사실은 조금 그 꾹꾹 누르면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다른 색감에 묻혀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여기 부분들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같이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은 지금 제가 이제 황토색을 썼는데 황토색보다 그냥 황색과 황토를 섞은 색깔 정도 그 정도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황색 자체만으로 쓰셔도 되긴 하지만 그 황색 자체가 워낙 그 채도가 높기 때문에
황토를 조금 섞어서 채도를 조금 떨어뜨려서 쓰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 하나에 대한 줄기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꽃 하나에 대한 줄기는 그냥 일반적인 꽃받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슬쩍 이제 그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녹색에다 연두빛이 약간 감도로도 좋고요. 자, 그리고 그 뒤쪽 부분서부터 이제 꽃잎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는 굵게, 어떤 거는 가늘게 그래서 또 표현을 하고, 어떤 거는 되게 짧게, 그렇죠? 그다음 가늘고 짧은 것들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짙으면서 또 짙으면서 약간 더 굵게, 여기까지 가려도 굵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게 꽃 주변에 있는 잎들은 그래도 비교적 짧고 가늘고 뭐 좀 작게 그렇게 표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잎의 크기가 점점점 커져요. 지금 그 바로 밑에 부분들 약간 커지는 정도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연이어서 한 번 더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면은, 그러니까 한 번, 그 다음에 가운데 잎맥 있다고 가정하고 두 번 그거 가지고 잎을 먼저 완성을 해보시면 양쪽이 다 볼록한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제 요런 것들보다 조금 이제 갈색을 좀 섞은 녹색들을 채도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죠. 그냥 녹색만 썼을 때하고 갈색을 혼합했을 때, 대자색을 혼합했을 때 색감들이 훨씬 더 채도가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그런 느낌들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꾹 눌렀다가 슬쩍 얘는 그렇죠. 색감이 약간 선생님들 화면에서는 비슷하게 보이실까요? 근데 여기가 붉은색 기운이 살짝 감도는 그런 느낌의 잎들이 보여집니다. 이쪽도 살짝 얹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꽃과 잎들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꽃 중에서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홍빛을 감도는 그런 꽃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자, 역시 끝부분, 자, 여기서도 이게 꽃잎 하나가 아니라 한 잎의 반쪽이에요. 자, 이번에는 다른 쪽 반쪽을 이렇게 해서 역시 약간 안쪽으로 끝부분이 이렇게 돌출된 게 아니라 움푹 들어간 느낌, 여기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들을 그 분홍빛에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다시 좀 살짝 찍어서요. 이게 색감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면 요 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좀 다시 빼고 그 끝부분 붓끝 요 부분들을 물기를 넣어서 그죠? 물감을 좀 제거를 시켜줘서 이렇게 밝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걸 그리고서는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번에는 한번 어차피 겹쳐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같이 둘러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낮게 한번 갈게요. 자, 하나, 그다음에 이쪽도 자 이렇게요. 두 개. 결국은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물감을, 왜냐면 여기에 지금 벌써 제가 꾹 누르면서 붓 크기에 비해서 물감 양을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이제 그리려고 하면 그 물감이 너무 양이 좀 작아요. 그래서 다시 조절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반대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이쪽부터. 이쪽도. 아이고, 이 화선지가 약하다 보니까 종이가 드러나는, 찢어져 버렸네. 조금 더 좀 힘이 너무 과했나 보다.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만큼만 가도록 하죠. 자, 이제 마지막 잎 할 차례예요. 마지막 잎은 이걸 빼고, 자, 이번에도 역시 이 방향으로 슬쩍 눌렀다가 이쪽도 눌러가지고 이제 두 개의 잎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잎을 가지고 구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네 개의 잎을 구성했을 때 이 분홍빛은 약간 얘처럼 노란빛이 완전히 다 통일된 것과는 달리 얘네들은 각각의 잎들마다 안쪽은 약간 밝게, 그 다음에 바깥쪽은 분홍빛으로 약간 보랏빛이 감도는 그런 느낌도 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분홍빛으로만 했는데, 이게 지금 젖어 있을 때랑 말랐을 때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말랐을 때 기준으로 색감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 색을 한번 묻혀보시고, 종이에다가 묻혀보시고, 그 색이 마른 걸 보시고 확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색깔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 물감 잘 안 쓰다가 또 쓰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되죠. 일단은 뭐 그건 그거고, 여기부터 자, 요 상태에서부터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붓을 좀 바꿔서요. 붓을 바꿔서 물기를 최대한대로 제거를 하고요. 안에 인맥을 그릴 건데 얘는 인맥이 좀 특이해요. 인맥이 어떤 형태냐면 붉은색인데 대자색을 조금 섞어가지고 채도가 떨어져 있는 붉은색. 그렇죠? 아마 그리고 녹색을 조금 더 섞으면 완전히 이제 채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약간 짙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흐리게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여기 진한 게 들어가더라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물기는 충분히 빼주시고요. 끝부분만 살짝. 그리고 실제로 그렸을 때 얘네들이 가운데 여기 부분들을 슬쩍 이렇게만 이렇게 슬쩍 표현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얘도 붓끝에 물을 살짝 묻혀서 표현하면은 여기는 이제 흐렸다가 점점 좀 진해지는 모습으로 바뀌니까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씩 벌려나가면 돼요. 붓끝을 물 살짝 묻히고 이 밝은 쪽서부터 표현을 해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로.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밝은 부분들이 있다가 점점 진해질 거예요. 색들이. 자,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붓끝을 살짝 물을 묻힌 다음에 밝은 쪽을 먼저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안쪽을 좀 짙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붓을 물찍고, 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 보이죠? 처음에 저도 되게 너무 단순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리다 보니까 뭐가 그릴 게 많더라고요. 자, 여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제거를 하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갈라진 인맥들 사이를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주는 요것들도 또
달라지게요. 이렇게만 표현해 주시면은 이제 얘는 완성. 그 꽃잎만 완성한 거예요. 자, 이제 꽃잎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아까 처음에 저희가 그리면서 꽃술 부분들하고 뭐 이런 것들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역시 노란빛을 여기 좀 더 감쌀게요. 자, 여기 노란빛을 하나, 둘, 셋, 하얀색 주변에 노란빛을 살짝 돌리고, 자, 다시 닦고요. 그 다음에 연두빛을 안쪽에 다시 넣고요. 연두빛을 넣을 때는 그냥 점을 찍으면서 넣으시면 돼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듯이 살짝 분위기만 연출해 주시면 되고, 조금 약간 짙은 녹색을 마지막에 끝부분에다가 살짝 얹어주시면은 완성. 우리 꽃술을 안 그렸죠? 꽃술 부분들은 밝은색 연두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진짜 그냥 호분으로 확 발라가지고서 확 도드라지게 만들면 딱 좋겠다 싶은데, 일단 조금 얘를 꽃술을 어둡게 그리는 쪽으로 다시 바꾸면서 이렇게 해놓고, 처음부터 어둡게 확 들어가지 마시고요. 부분 이렇게 해서 어두운 톤들을 살짝씩 가미를 하면서 드러나게끔만 점을 찍거나 이렇게 해서 드러나게끔만 표현하는 걸로 가시죠. 이렇게만 표현해 보시면은 이제 꽃잎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달맞이 꽃이 가지고 있는 꽃잎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동그스름한 느낌보다도 약간 이게 가운데보다 약간 가장자리 부분들이 두툼하다 보니까 느낌이 되게 앙증맞고 귀여운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특히 노란색 꽃은 더 그런 느낌들이 좀 심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달맞이 꽃의 모양들은 거의 이런 형태들을 의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조금 더 진하게, 이거 이제 말라가면서 좀 선이 잘 안 드러나니까 뭐 안 드러나게 해줘도 되긴 하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해가면서 얘가 물기가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혼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도 또 서로 섞여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게끔 또 막 이렇게 섞이면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했던 그 터치들은 겉이 이제 굴곡처럼 싹 변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운데 터치들을 살짝 조금 더 넣어 주셔가지고 조금 변하기를 좀 기다려 보죠.
자, 얘네들은 좀 가는 줄기로 한번 가볼까요? 가는 줄기. 지금 제가 이제 정면으로 피어 있는 꽃들을 그리면서 옆면으로 그 잎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한번 이 정도 굵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꽃잎 가늘기는 이렇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잎도 요거처럼 아까 요것처럼 한번 그려보고요. 잎을 그리실 때 대체적으로 인맥을 넣고 싶다 그러면 넣으셔도 돼요. 그렇죠? 인맥을 이 부분들 넣으셔도 되는데, 대신 인맥을 넣으실 때도 얘도 그 색깔을 같이 겸비해 가지고 좀 가늘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 넣다가 뭐 굵어져 가지고 그 오히려 망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것들은 좀 피하시면서 잘.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인맥 부분들 좀 감안해 가지고 아예 흰 부분들 좀 이렇게 남기면서 이렇게 올라가셔도 되고요. 원래는 조금 더 길게 그리시는 게 좋죠. 다시 조금 더 길게 한번 그려볼까요? 짙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런 모양 정도로 한번 가고요. 조금 더 이번에는 밝게 한번 가볼까요? 밝은 느낌으로 살짝 좀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쪽 부분들도 하나 좀 인맥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잎을 표현해 보죠. 끝부분들 대자. 이게 큰 잎들만 구성하는 것보다 큰 잎과 큰 잎 사이에 작은 잎들을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훨씬 좀 재밌는, 그러니까 공간들 뿐만 아니라 면에 대한 구성에 있어서 큰 잎들과 작은 잎들이 혼합돼야 얘네들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큰 잎들 사이사이마다 작은 잎들을 조금씩 하나씩 넣어가지고, 큰 잎들로만 너무 구성해가지고 엉키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큰 잎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잎과 잎 사이의 끝부분에 살짝 이렇게 보이는 이런 터치들을 좀 응용해 가지고, 그렇죠? 구성을 좀 해주시면은, 왜 그냥 큰 것들만 던져 가지고서 놓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구성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사이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그었던 먹선처럼, 그러니까 인맥처럼 먹선을 좀 그을 건데, 역시 이 먹선도 먹에다가 색을 조금 섞은 다음에 물기를 충분히 빼셔야 돼요. 얘가 지금 상당히, 얘는 지금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그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붓을 대는 족족이 다 번질 거예요. 감안하시고, 더군다나 밝은 색을 좀 뽑아놨기 때문에 밝은 색을 옆으로 놔두고, 밝은 색을 놔두고 살짝만 얹어주시면 돼요. 밝은 색을 가리지 마시고요. 밝은 색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살짝만 이렇게 해서 조절하는 정도로만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밝은 색을 다 가리는 거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은 색깔로 있었을 때는 오히려 색을 좀 더 충분히 묻혀가지고 인맥을 그으시는 것도 역시 물기는 충분히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면서 좀 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이 방향대로 그냥 인맥을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고요.
얘네들도 사실 넣어도 되기는 하는데, 우선 얘네들 옆으로 되어 있는 인맥들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제 흐리니까, 예, 흐리는 상태에서는 여기도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슨 국화인맥처럼 끝부분들을 확 갖다가 잡아당기면서 그 힘을 막 가두기 위해서 막 글을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럽게 쭉쭉 풀어가지고 대신 인맥으로 그은 선이 이 잎을 넘어서지 않도록만 좀 조심해 주세요. 지금 얘처럼요. 이렇게 넘어서면은 사실 이제 막 드러나니까 이렇게 드러나면 다른 좀 터치라든가 잎을 좀 구성해가지고 좀 가려주시면 되겠죠? 지금 짙은 것이 좀 강조되어 있으니까 주변에는 조금 흐리거나 밝은 그런 색감으로 이렇게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흐린 상태에서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의 먹의 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죠. 자, 요렇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 얘를 이제 한번 길게 원래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짧은 거는 한 50cm, 뭐 길면은 거의 90 내지는 1m 가까이 피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되게 낮은 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줄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줄기 땅에서부터 줄기가 올라와서 꽃들이 피어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하기 전에 얘네 지금 요 이만큼 그렸으니까 얘네들도 조금 보완을 좀 할게요. 보완을 하는 김에 아예 그 꽃의 다양한 조금 모양, 요 모양들하고 꽃봉오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양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꽃봉오리는 또 어떻게 그릴까? 꽃봉오리는 일단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요 정도만 한번 찍고요. 그리고 나머지 꽃들도 한번 넣어서 해볼까요? 접시를 교체를 하죠. 자, 이렇게 이건 지금 아직 그 꽃봉오리 그리려고 노란색만 지금 찍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되어 있는 꽃 모양 하나 잡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거꾸로. 요게 지금 꽃잎 하나예요. 옆으로, 이쪽 면으로 지금 보는 걸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이렇게 해서 그거 하나, 이쪽 면으로 보여진 것 하나하나. 얘네들은 옆에 있는 부분도 옆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두 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크게 안 잡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 반대편에 있는 것들, 짧게 그려야 되는 얘네들을 조금 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쪽을 더 강조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버리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꽃이 피기 전 상태니까 요거를 또 오므렸을 때를 감안하면은 갈색을 조금 더 혼합해 가지고 터치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나, 둘, 그쵸. 이런 식으로 넣는 거는 가능해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꽃잎 잎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구성들 좀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 할까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빼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꽃을 뿐만 아니라 이쪽 옆으로 보기 때문에 꽃받침이 이제 보이니까 꽃받침도 이제 그려줘야 되겠죠. 달맞이 꽃중꽃이 꽃이 이제 피면서 꽃받침은 사실은 이렇게 모여있던 것들이 꽃이 피면서 나중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꺾여지는, 약간 축 처지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줄기 부분들까지 같이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줄기는 조금 더 연두빛에 가까운 이런 색감들을 같이 이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줄기도 마찬가지고 색감을 조금 잘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감 배합하는 것이 먹색을 조절하는 것 못지않게 아주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끝부분들 잘 볼까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묶어보죠. 그리고 얘네들도 끝부분들을 약간 흰 걸로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라 연두색으로 같이 메꿔서 칠을 해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얘네들도 그냥 그 줄기만 남겨둘 건 아니라서 잎을 같이 터치로 이렇게 작은 터치들이 가줘야 아까 이거 구성하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터치들이 슬쩍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색감들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면 녹색과 그 다음에 청색을 가끔 섞긴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청색보다는 군청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대자색이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늘상 들어가요. 어쩌다가 연지가 들어갈 때도 있지만 녹색과 대자색, 그 다음에 여기 황토, 그 다음에 연지, 이 색감들이 거의 번갈아 가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다가 좀 아니 도대체 얘네들을 표현할 때 뭘 기준으로 이렇게 터치를 툭툭툭 찍냐면은 공간들이 남겨져 있는 그 분포를 보고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들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하게 꽉 채워버리세요. 그냥 그렇다고 완전히 다 메꿔버리지는 마시고, 그죠? 밀도가 훨씬 높아질 정도로 채워버리다가 그걸 이때 채울 때 색깔을 확 칠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툭툭툭
툭툭 점을 찍듯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시고요. 그러다가 듬성듬성하게 좀 남겨놓을 때는 크게 좀 남겨놓고, 그러다가 잔 것들이 너무 과하게 많다, 그리고 간격들이 너무 촘촘하다 그러면 뚝 떨어뜨려 가지고 오히려 약간 크지만 형태하고 좀 다른 형태들을 이렇게 놓는다든가, 그래서 변화를 계속 주면서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쪽의 표현들이 잎의 크기가 지금 처음에 제가 그렸던 이 잎들이 워낙 이제 크게 그렸으니까 다른 것들이 작게 그려지면은 상대적인 그 느낌들이 좀 달라져서 아랫부분 조금 굵은 것들 하나 넣었었고요. 위로 조금 더 올라가는 좀 줄기를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쪽으로도 올라가는 또 잎들을 하나, 요것과는 아래쪽에 그렸던 잎들의 색감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런 그 색들을 같이 넣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잎을 구성할 때 같은 색깔로 모두 다 똑같이 그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죠? 얘는 어차피 제가 쓰고 있는 물감들은 이제 한계가 있는데, 혼합 비율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대자를 조금 더 많이 섞는다든가, 어떤 부분들은 녹색이 조금 더 강조된다든가, 심지어는 어떤 부분들 청색이 살짝 넣어져 가지고 푸른색이 좀 감돈다든가 해가지고 색깔 변화를 살짝 바꿔가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통일감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녹색 계열인지 약간 푸른빛이 전체적으로 감도는 색감들이 주된 색감인지, 아니면은 대자색을 좀 혼합하면 할수록 점점점 가을빛죠. 좀 완숙미가 느껴지는 그런 빛으로 가고요. 청색이 가미되면 가미될수록 약간 생기가 넘치는 그런 색감이 더 이제 강조가 될 거예요. 자, 얘네들은 인맥으로 그 먹선으로 이렇게 인맥까지 다 집어 넣어놨는데, 얘네들 이미 말라버렸기 때문에 먹선을 넣는 것 자체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먹선 대신에 여기 그 물감을 대신 좀 흐리게 해가지고서는 살짝 얹어줄 수는 있겠죠. 조금 더 흐리게 할까요? 지금 말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먹을 살짝 타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직 젖어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진해 보여도 나중에 그 마르면서 서로 얘네들이 색깔이 혼합되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워질 거예요. 처음보다는. 이쪽으로 할게요. 반대쪽으로 갔어야 되네. 예. 그리고 중간중간 마디에 그 강조 좀 짙은 색감을 넣어가지고 얘네들 색감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들 좀 만들어주는 거죠. 뭐. 자, 이렇게 해서 기준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꽃을 아까 집어넣을 때 대자하고 황토를 좀 섞어가지고 제가 이제 꽃을 넣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이제 정면으로 보는 거라 좀 표현이 어려웠지만, 이것들은 측면으로 그리면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완성을 해보고요. 이제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넘어오는 잎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오는 잎들, 그 다음에 또 색깔을 조금씩 바꿔서요. 이번에는 대신 이제 여기서 할 때 중심점들은 좀 감안을 하고 그리셔야 돼요. 제가 어디쯤 이렇게 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야겠다는 것들이 없이 그냥 그리시면 나중에 이 수습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여기서도 지금 양쪽으로 이제 펼쳐지는 잎들을 보시게 되는데, 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잎들을 제가 그리고 있는데, 이 상당히 큰 잎들이 크다라는 느낌이 들려면은 그것에 부합하는 그 잎의 모양들, 그다음에 구조들이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일자 형태로만 한번 쭉 가보도록 하죠. 네. 요거 할 때 쭉 줄기에 대한 이제 구성들을 먼저 뭐 연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걸로 좀 슬쩍슬쩍 표시를 해놓고 하셔도 되긴 해요. 잘 못 찾겠다 싶으시면은 그렇게라도 하시면은 구성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만 좀 해주시고, 요거 이제 그 꽃 그리기 전에 인맥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인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얘가 아직 물기가 충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기를 좀 충분히, 붓의 물기를 충분히 좀 제거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잎의 색깔과 혼합되어 있는 먹색, 그리고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가장 진한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살짝 그것도 전체로 쓱 그리지 마시고요. 부분적으로 터치만 슬쩍 이렇게 부분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고요. 얘네들도 가볍게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2개, 3개. 자, 이렇게 끝부분들만 살짝씩 드러날 수 있도록. 자, 이번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것들 한번 찾아서 이번에 이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슬쩍 하고,
다시. 측면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잎들도 안에 이제 표현되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줄어들면서 크기가 되게 작게 표현이 될 겁니다. 실제 꽃의 크기는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잎 아래쪽이 크다고 해가지고 위쪽도 막 이렇게 계속 같이 크게 올라가시면 곤란하고요. 지금 요거보다 조금 더 길게 그려도 되긴 하겠는데 요 정도면은 벌써 중반 정도 넘어가면은 잎을 좀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데 요것들이 살짝 커진 느낌들이 좀 있네요. 일단 요것들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그 인맥을 그리실 때는 아까 물기를 충분히 빼달라고 하셨는데 물기를 충분히 뺄 뿐만 아니라 그리는 그 붓을 대는 정도도 좀 약하게 좀 꾹 누르지 마시고 위에 살짝 대는 것처럼, 그리고 속도도 빠르게, 그래서 붓이 이 화면 위에 머무는 순간 그것들 최소한으로 줄여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줄여준 상태가 돼야 그 다음에 나머지 표현들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을 한번 이제 꽃을 달아보도록 하죠. 꽃들까지 조금 이 정도 크기까지.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셔도 충분히 다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간 아래 꽃받침 있는 부분들, 요거 좀 안정감 있게 표현하려면 이제 꽃받침까지는 이제 들어가줘야죠. 뭐 꽃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이사이마다 조금씩 이제 작은 잎이라든가 이제 터치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넣어주면서 이제 완성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약간 위쪽으로 올려서 보여드리고 있나 보네요. 자, 지금 상대적으로 위쪽이 조금 약해 보여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중간 부분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그런 부분들 이제 감안하셔가지고서는 만약에 이렇게 선으로 그어서 좀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좀 더 빠른 속도로 한번 그 크기들을 가늠해 보면서 그린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터치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요 끝부분에다가 이제 꽃잎들을 살짝 이렇게 색깔만 이렇게 얹어줘도 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얘네들도 나중에 이제 인맥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주면서 완성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이에 비해서 이것들은 이제 왼쪽 부분들 이 잎의 크기가 너무 과도하게 상단 부분에 좀 몰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아래쪽을 조금 더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래쪽의 잎들을 조금 더 큰 잎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좀 안정감 있게 표현하는, 그럼 이제 땅 높이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더 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랫부분들 좀 풍성하게 만들면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끝에 부분까지 거의 1m 가까이까지 다 자란 이후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 실제로 품종에 따라서는 잎들이 좀 가늘고 긴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두툼한 것들도 있고, 좀 끝 모양이 좀 짧은 이렇게 뭉툭한 그런 형태들도 있고, 좀 조금씩 다양한 모습들이 좀 비춰지기는 하는데, 대략적으로 꽃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들,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형태들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성, 뭐 이런 방식들로 해서, 이런 구성들은 사실 달맞이꽃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화초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들하고 비슷한 형태들이 있어요. 좌우로, 그 다음에 앞으로, 옆으로 넘어가면서 잎들이 펼쳐지면서 남겨지는 이런 그 공간들의 구성들이 상당히 조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